안녕하십니까. 크라비스의 조상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 활용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국내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챌린지 되는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우리의 내부의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로 혹은 우리 내부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하는 방식이 이미 이전에도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채널이라고 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었는데 마이데이터에서는 API, 오픈 API 방식으로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이 API를 관리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에 있어서 왜 이 방식으로 전달되고 또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AP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채널로는 금융권에서는 특히 내부의 MCI나 MCA, EAI, 또 외부와는 FAP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채널들이 과거의 요구사항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필두로 한 다양한 변화의 요구에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 API를 통해서 해소해 나간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조직에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채널은 내부에 ESB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사용하셨고 외부로는 보통 이제 외부이기 때문에 전용선이나 VPN, 즉 시큐어 채널들을 이용해서 전문 방식의 데이터 송수신을 하셨고요. 또 B2C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퍼스트 파티 앱을 통해서 B2C를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게 일반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요구사항에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빠르게 통합이 되고 내외부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B2B 대외 연계의 입장에서도 꼭 시큐어한 채널들이 아니더라도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서비스들을 대외와 연계하고 그래서 제3의 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B2B뿐만 아니라 B2C 그리고 B2B2C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퍼스트 파티 앱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 파트너사의 서드 파티 앱을 통해서도 우리의 밸류어블한 데이터들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요구들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을 가장 잘 만족하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수단이 API이기 때문에 이번 마이데이터에서도 데이터를 스크래핑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채널들을 이용하지 않고 API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격화하고 표준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서비스를 주고받고자 하셨을 때 꼭 필요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API들, 우리가 만들어서 데이터나 서비스를 송수신하는 이 API들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플랫폼들을 요구하게 되시고 지금 마이데이터 제공자나 또는 사업자 모두가 이 APIM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것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 중에 큰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PIM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결국은 어떤 기능들을 해주고 이전에 채널들이 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상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4가지 정도, 물론 분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분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API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도록 API를 생성하는 그리고 그 생성된 API가 다양한 외부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펑션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인티그레이션 채널들은 상당 부분 이제 텍스트 기반 그리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웹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새로운 프로토콜이나 메시지 타입들도 쉽게 연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목적일 거고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외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자체가 시큐어한 채널들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미래에 빠르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동하려고 하면 API에 대한 보안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인증과 베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는 엔드 유저에 대한 베리피케이션까지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보안 요구 사항들을 이 API 생태계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API를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게 우리의 가치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또 그거를 여러 비즈니스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API를 하나의 제품으로서 관리해서 많은 API의 소비자, 즉 우리 대내든 대외든 개발자분들이 그런 이제 소비자가 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쉽게 API를 활용하고 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기능들을 실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전에 인티그레이션 채널들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API를 하나의 제품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 API를 활용하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API가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될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통해서 다시 환원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수익에 그리고 새로운 API를 만드는데 인풋으로 또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까지 해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해줘야 되는 기능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API를 관리하고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크게 네 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보통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거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API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핵심 엔진과 같은 모듈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앞에 요구되는 네 가지 기능을 다 만족하려고 하면 보시는 그림처럼 물론 이제 이 장표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이제 전체 모듈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제공해줘야 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풀 라이프 사이클 API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출시가 돼서 소비자에 의해서 즉 개발자들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돼서 엔드 유저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모니터링되고 다시 환원되는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모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에 있는 이제 API 테스트베드라든지 API 게이트웨이 또 API 서버나 크리에이터는 실제 API가 만들어지고 이 API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API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는 엔진 즉 런타임의 실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API 테스트베드는 API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가 테스트 단계에서 제공되는 측면이 좀 다른 것이고 API 게이트웨이와 API 서버나 크리에이터는 실제 API 리퀘스트가 왔을 때 관리하고 실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리스판스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API가 실제 런타임에 제대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API를 만드는 프로바이더인, 즉 공급자인 우리 그리고 이 API를 활용하는 소비자인 대내외 개발자분들이 이 API를 하나의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제공하고 소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위에 있는 유니파이드 API 포탈이라는 모듈을 필요로 합니다. 이 포탈 안에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포탈, 즉 제공자 입장에서의 포탈,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즉 소비자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 전부 포함돼서 이 API를 하나의 제품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가운데에 있는 API의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가 정상적으로 잘 서비스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소비되고 있고 또 어떤 API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API 모니터링 및 분석 툴까지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었을 때 본연의 API 매니지먼트의 본연의 어떤 전체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아키텍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조금 논리적인 아키텍처를 그려놨다라고 한다면 실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앞장의 것과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텐데 우리가 보통 디자인 타임, 즉 API를 만들거나 이 API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는 단계까지 그래서 즉 아직까지는 API를 만들거나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는 디자인 타임에는 주요 역할을 하는 게 API 포탈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API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API, 즉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활용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많은 요구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할 때, 테스트 타임 때의 역할을 하는 테스트 베드,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 앱이 만들어져서 엔드 유저에게 배포가 되면 실제 API가 리퀘스트 되고 리스폰스 되는 런타임의 컴포넌트인 게이트웨이, 그리고 API 모니터링, API 서버, API 크리에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구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어떤 비즈니스 목적에 또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 구축을 한 7년에서 8년 정도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구축을 지원했던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대내 연계 쪽 그리고 대외 연계 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국내의 금융그룹사 고객께서 구축하신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은카금생, 즉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보험사 등 여러 이제 금융 관계사들을 갖고 계셨고 각각의 회사들마다 고객의 어떤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있으셔서 각자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러 업권의 금융권 중에서 여러 업권의 그 고객분들의 정보나 어떤 서비스들을 융복합을 하면 보다 더 밸류어블한 데이터들이나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해서 그 데이터들을 마치 통합된 형태로 제공해 주시기 굉장히 어려우셨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API 그리고 API에서 이제 그 엔드 유저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어떤 프로토콜인 OAuth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제일 왼편에 보시는 그 앱은 은행의 앱인데 이 은행의 앱에서 관계사의 카드 앱, 그리고 금융투자 앱, 그리고 생명보험의 그 앱에서나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추가적인 고객의 로그인이나 인증이 없이 은행 앱에서 서비스하고 또 다른 관계사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고객이라고 한다면 가입을 유도해서 고객으로 유치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원하셨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즉 계정을 통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던. 그래서 금융그룹 내의 어떤 대내적인 연계를 원래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를 EAI 옛날에 많이 이제 사용하셨던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셨다가 이후에 계속 지속 확장되고 우리 관계사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제3의 기관에게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을 오픈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API이고 그런 API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한 그 보험금융사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가 당시에 그 가지고 있었던 리퀘어먼트는 이전에 우리 내부의 사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고객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몇 년간에는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네이티브 앱 형태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존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각 다른 인증 수단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다 그 앱의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인증 수단들을 고민하시고 구현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거버넌스 관리도 되지 않고 또 반복적인 솔루션의 투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증 솔루션에 각각의 인증 솔루션은 API를 제공해주고 그 API들을 마켓화해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든 새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든 그 목적에 맞는 인증 수단을 그 마켓에서 선택하고 자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API를 연동해서 호출만 하게 되면 쉽게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에 대한 어떤 관리 통제, 거버넌스라든지 그다음에 구현이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도 인증에 크게 공수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API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에 맞는 그리고 그 인증의 어떤 수준에 맞는 것들을 판별해서 호출만 하면 연동해서 쉽게 구현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제 개발자분들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때 인증수단 마켓에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증 레벨이 높은 인증수단을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인증을 구현하시게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인증 수단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면 인식하는 이제 그 아이폰에서 안면 인식이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인증 수단이 나왔을 때 그 인증 수단을 API로 호출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구축해 놓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안면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API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안면 인식 인증 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외 연계 쪽을 좀 보겠습니다. 대외 연계 쪽에서 이제 가장 좀 의미 있고 상징적이었던 게 5, 6년 전에 국가에서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공통 오픈 API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거를 크게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이 두 군데에 이제 그 주관 기관을 정해놓고 오픈 API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자본시장 공통 오픈 AP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실제 이 증권의 시세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의 트레이딩이 기존에는 각 증권사별로 제공해 주시는 HTS라든지 아니면 MTS 같은 퍼스트 파티 앱을 통해서만 제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쉽게 그런 인프라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에서 그 인프라를 제공해 주시면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증권 시세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트레이딩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API로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B2B2C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이제 보통 그 보험업의 에이전시를 하려고 하면 허가 사업이었다가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일종의 에이전시, 즉 대리점 같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보험사는 애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자 보험 이런 것들이 전에는 다 오프라인에 수기로 작성해서 보통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보험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직접 팔로잉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영업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많은 지금 이 SNS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API를 통해서 그들이 마치 우리의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보험들을 팔 수 있다라는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의해서 API 및 그리고 이제 그런 API의 묶음인 API 그룹, 즉 하나의 제품, API 그룹을 제품으로 즉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같은 관계사 내에 있는 또 다른 서드파티 앱에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핀테크 업체라든지 SNS, 즉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 노출시킴으로써 마치 온라인상에 저희의 브랜치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해서 비즈니스를 확대 그리고 확장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에 제네 사례로 말씀드렸던 사례의 연장선상인데요. 처음에는 관계사 내에 우리
계정들을 통합하는 듯한 효과를 내고 그거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것들을 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API가 동일한 형태로 우리 관계사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 파트너사에게도 연계해 주는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사에게만 제공해 주던 계좌 입출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금 시세 조회라든지 관계사에게만 제공했던 카드 매출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외부 핀테크 업체나 또 통신사들에게 오픈해 줌으로써 추가적인 공수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확대했던 것들도 내부에 있는 대내 연계가 B2C, 더 나아가서는 B2B2C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오픈뱅킹, 막 처음에 오픈뱅킹은 이제 주로 연동되는 기관은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이었고 은행들이었고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원의 공통 오픈 API 플랫폼을 이용해서 오픈뱅킹을 이용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카드사까지 이 오픈뱅킹을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주는 거는 옛날에 인티그레이션 채널들을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서비스를 원하는 쪽에서는 API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오픈뱅킹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채널을 오픈뱅킹이라는 어떤 서비스 안에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카드사가 곧 이제 오픈뱅킹에 이제 참여해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API를 활용하시고 또 서비스들을 추가 확대하는 모델로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유럽에서는 이제 PSD2라고 하는 마이데이터와 대응되는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유럽 쪽에 브랜치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PSD2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를 대응을 해야 되고 이 PSD2는 우리나라 마이데이터처럼 API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강한 커스터머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도 뭐 개별 인증, 통합 인증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인증 수단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우리나라의 한 금융기관이 유럽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했던 제너럴한 어떤 사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PSD2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현재 나와 있는 교육과 비교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는 테스트베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컴플라이언스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API를 가지고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할 때 그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는 서드 파티가 그 API를 충분히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한 이후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이제 각 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구현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마 API를 활용하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대대적이고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장에 설명드린 PSD2의 사업과는 목적은 좀 다르게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정보 주체의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 이거를 이제 보장해주기 위한 형태로 출범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이데이터와 전송요구권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두 개의 서비스가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사업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기반의 API를 통한 신용 정보의 전송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정보 제공자 혹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동의를 하시고 그 동의한 내용에 기초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이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이제 API를 통해서 받아가는 이제 그런 모델로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 API들에 대한 규격은 금융보안원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하셨던 그 기관인 금융보안원에서 규격을 정해서 보신 바와 같이 8개의 업권에 그리고 또 이 전체 서비스를 위한 지원 API들까지 포함해서 규격서는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가 프로세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계인데 그 전에 이제 하셔야 되는 일들이 기관 등록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토큰 발급이라든지 뭐 자격증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준비가 다 끝나시게 되면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API 동의를 받고 API 호출을 하시게 되면 이제 8월 5일부터는 API로 이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마이데이터를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이미 이제 고민하셨던 기관들이 상당수이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입장에서 또 저는 한 7, 8년 동안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거를 지원해 본 입장에서 마이데이터에서 그 API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의 구축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APIM 플랫폼을 갖고 계셨든지 아니면 신규 구축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보 제공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또 이후에 전송 요구권과 관련돼서 수집까지 하게 될 건지 또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실 건지에 따라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 트래픽이 얼마만큼 또 어떤 빠르기로 증가할지에 대한 퀘션이 굉장히 많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 확장성과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이 데이터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던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거를 위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될지 또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이데이터는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셋들을 내가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구현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복제를 해서 마이데이터 스토어를 구현을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셨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까지 내가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 구축을 하시는데 고려하시고 또 이제 구현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런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안드리는 일반적인 이제 구축 모델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달라지는 거는 마이데이터 컴플라이언스가 요구하고 있는 MTLS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기관인 종합 포탈과 연동하기 위해서 내 외부의 API 게이트웨이를 각각 구축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력을 보관하고 또 그 이력에 대한 부분을 남겨서 또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이력 보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추가되는 것 외에는 기존의 풀 라이프 사이클 API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아키텍처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API 게이트웨이와 API 서버는 실제로 마이데이터 API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또 그리고 증적을 남기는 그런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외에 게이트웨이를 한 번씩 두고 외부는 주로 이제 업권별 API를 서비스하는 그래서 그때 요구되는 MTLS 요건을 만족하고 다양한 통제와 라우팅의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내부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토큰을 발급하고 관리하며 또 지원기관인 종합 포탈과 주고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큐한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할 것이고요. 내부에 있는 API 서버나 혹은 크리에이터는 별도로 구축한 마이데이터 스토어이든 아니면 기존의 레가시와 연동을 해서 전문이나 그 다음에 다른 TCP/IP 프로토콜로 쓰고 제공됐던 데이터와 서비스를 변환해서 API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하시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PI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은 컴플라이언스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력을 남겨야 되고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 때는 통지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컴포넌트이고 그게 별도의 구축이 되든 아니면 우리 내부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하시든 구축을 하셔야 되고 그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이 되는 API 게이트웨이 나 그다음에 API 서버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로그들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탈, 이제 포탈은 원래 기본적인 포탈의 역할은 종합 포탈에서 상당 부분 해주시지만 실제로 서비스 관점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API들을 만들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영역도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구축을 할 건지, 즉 우리의 관리 목적상에 한정지어서만 포탈을 구축할 건지 아니면 종합 포탈 외에 우리의 고객에게 종합 포탈 가시지 않아도 우리 쪽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발자 포탈이나 아니면 사용자 포탈까지 포함해서 구축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그 요구사항에 맞추셔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쪽 구축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의 고민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공자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제 사업자 측면 그리고 우리가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이후에 마이데이터 외에 다양한 정보들도 추가 에딩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API로 제공이 되는데 그 API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앱을 우리 내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내시고 또 외부에 있는 서드 파티도 그 API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니즈들도 상당 부분 생깁니다. 물론 금융보안원에서 제공해 주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테스트하실 수 있는 요건들을 제공을 해주지만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다 우리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우리 API가 많이 쓰이게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럽의 PSD2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베드가 각 기관별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컴플라이언스에서 이제 요구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API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API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 앱을 출시하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나 그다음에 안정성 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이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APIM, 특히 마이데이터 APIM 플랫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플랫폼의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 저희 크라비스의 토탈 API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르기에는 CTAB이라고 부르는데 이 CTAB에는 전체적인 즉 풀 라이프 사이클 API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포탈과 게이트웨이 그리고 테스트베드 그리고 API 서버 그리고 모니터링 툴들을 갖추고 있고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또 고객의 어떤 구축 범위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어댑티브한 형태로 제공드리고 있으며 지금도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에 10군데 이상 구축하고 있고 또 이전의 APIM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 활용 방안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